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기억식이 열리는 가운데 함양에서도 2026년 4월 15일 저녁 6시부터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함양시민연대 주최로 기억과 약속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모든 참석자들이 정화수 의례로 자정수를 한 컵씩 떠서 올리는 의례를 행하는 가운데 이재민, 윤중, 황선진 등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래 3곡을 공연하고 세월호 희생 학생들과 동갑내기가 보내온 편지 낭독, 정화수 의례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임병택 공동대표는 추모사에서 세월호 관한 여러 의문점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인천에서 다른 배들은 출항을 안 하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했는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12회가 지나도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이 자리는 슬픔만 나누는 자리가 아닐 것이고 남은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의문도 풀리도록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장주희, 부성필, 김성환 감독 등이 연출한 주희에게란 영화를 함께 감상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도 하였다. 영화 주희에게는 세월호 당시의 상황과 피해 가족들이 추적한 행보, 제주 4.3 사건, 가족 폭력 등을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져 보는 이들의 심금을 자극하는 영화였다. 세상의 속도대로 갈 수 없는 철규,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로 현재를 사는 인숙, 그리고 두 사람으로 인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가게 된 성필, 이 세 사람의 삶은 암을 경험했던 20대의 주희에게, 그리고 가족폭력 피해자에서 현재는 활동가가 된 주희에게, 영화가 늘 실패의 경험이었던 주희에게 삶의 동기가 되었다. 자신의 의존해야 할 부양자로부터 겪은 폭력과 신체적 고통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타인의 것처럼 방관했던 주희는 결국엔 이 영화의 연출로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체로, 그리고 세 사람들과 연결되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영화의 전개 방식이 너무 세 가지 사건을 넘나들며 이야기하다 보니 집중하지 않으면 흘려 넘길 수 있고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제를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예, 지금 우리 세월호 참사 12주년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그곳에서 슬퍼하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하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혹시 영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어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하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안녕하십니까. 함양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미라고 하고요. 같이 오신 분은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기타 동아리 소풍의 우리 그 회장님과 총무님 중요한 인사들만 따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곡 더 부를 건데요. 한 곡은 저희가 부르고요. 나머지 한 곡은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곡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저 초라한 지붕 그 아래 작지만 무거운 꿈 하나 아무렇지 않은 늘 자라는 작은 꿈 하나 진짜처럼 우연히 채로 삶이 동생을 흔들리는 저래도 잊어서는 안 되지 사람이 살아간다 그 작고 약한 꿈들에게 노래요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요 다가남은 잃어버린 도시의
겨울 잠을 깨어 노래여 날아가라 노래여 날아가라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땅 평화의 바람으로 노래여 날아가라 그 작고 약한 꿈들에게 노래요 노래요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요 나는 잃어버린 도시에도 노래요 노래여 날아가라 우리 생명의 힘을 실어 깊은 겨울 잠을 깨어 노래여 날아가라 노래여 날아가라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땅 평화의 바람으로 노래여 날아가라 노래여 날아가라 우리 생명의 힘을 실어 깊은 겨울 잠을 깨어 노래여 날아가라 노래여 날아가라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 평화의 바람으로 노래여 날아가라 마지막 곡은 그 김민기 쌤의 아름다운 사람 이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빛 내려오면 저만 밑에 하와이 울고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며 아름다운 그 사랑이여 지찬 바람 불어오며 들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맞으며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불리며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랑이여.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랑이여. 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12회가 지났는데 여기 악기만 이제 정리되면은 12회 전에 세월호에 탔던 학생들과 같은 나이, 그때 고2 18살이었던 학생이 지금은 30살이 되어가지고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번째 봄입니다. 교실에서 미래를 꿈꾸고 사소한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던 또래들이 차가운 바다에 긴장이 들었던 그날 이후 12번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깔깔거리던 18에 우리는 어느덧 30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에서 사회의 몫을 다하며 낯선 타국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가끔 상상해보곤 합니다. 만약 그 잔인한 봄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 곁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있을 나의 동기, 친구, 그리고 선후배의 모습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동료로, 사랑받는 연인으로,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 우리 곁에 숨쉬고 있는 그 당연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나이를 먹어가지만 그들은 가장 찬란했던 18배 순간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을 수많은 처음이 바다의 시간을 갇혀버린 것 같아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행복함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미수습자 가족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기도 전 생사의 갈림길조차 허락받지 못한 고통 속에서도 한 어머니께서는 떠나는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분께서 빌어주신 행복은 단순한 안락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떠난 친구들의 목까지 이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끝내 아름답게 꽃피우라는 당부였을 것입니다. 12번째 봄을 맞이하며 다짐합니다. 저의 평범하고도 멋진 청춘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기어이 경험하고 고민하며 꽃피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하는 모든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 친구들의 이름을 새겨놓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 미래를 오늘이라는 시간 위에 정성껏 써내려 가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2026년 4월의 윤예원.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 꿈을 펼치는 것, 그게 희생된 다른 세월호 아이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들어오시면서 전부 다들 여기 가운데 있는 항아리에 물 한 컵씩 부으셨죠. 그게 이제 지금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우리 황선진님 모셔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이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명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본래 온 곳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바래다 주는 그것이 바로 명복입니다. 그럴 친구들을 두고 그럴 스승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받는 바로 그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본래로 왔던 곳으로, 즉 북두칠성이 있는 그 안으로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지구의 시간으로 49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49분이 이렇게 정화수로 가는 길을 이렇게 받들어 주었습니다. 이 정화수 중에서도 정화수는 우물꽃, 생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정화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전날밤 아니라 오늘의 시작, 우리 시간으로는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석간수, 태양의 전기를 머금은 그 물이 지하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석간수인데 자정수라고 합니다. 자정에 나오는 물이라고 해서 그 물을 여기 차용택 선생님이 백운산 약수터에 가서 어제 길어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상민입니다. 지금 하는 의식은 정화수 의례인데요. 옛날에 어머님, 할머님들이 장독 때 물 길어놓고 하던 그 의식, 그 수련이기도 한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다시 재창조한 것이 정화수 의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물을 떠났습니다. 정화수 의례를 하면서 이 영령님들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세월호 영령들을 새롭게 기립니다. 그날 이후 1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우주의 어느 곳인가에서 혹은 새로운 몸을 갖고 혹은 몸이 없이 영으로서 존재하며 빛을 내고 있을 님들을 다시 반갑게 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 땅은 여전히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쁨만을 추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쳐놓은 그물망에 갇혀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직 힘을 갖고 있습니다. 덮여져 있는 진실은 밝음을 그리워하고 정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언젠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님들께서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자신의 온몸이 던져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아직도 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님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살이의 고단함에 빠져 그 희생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님들의 희생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님들을 사랑합니다. 저 한용운 님의 시, 님의 침묵, 너무도 적절하고도 절절하게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릿한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리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람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들은 같지만은 우리는 님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님들과 함께 동토하는 새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시 열리는 세상, 그 세상에 여러분들을 모실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세상의 첫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올드랭사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전의 문명, 저 먼 옛날 대륙이 침몰하면서 같이 가라앉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을 잊지 말자. 언젠가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게 될 때 오늘을 교훈 삼아 아픔을 겪지 말자. 하늘의 뜻에 따라 평화롭고 고귀한 삶을 살자. 오랜 친구들이 잊혀질 수 있을까?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랜 친구들이 잊혀질 수 있을까? 그리운 지난 날을 어찌 잊을까? 오랫동안 함께했던 내 친구여, 그리운 옛날을 위해 우리 우정의 잔을 함께 드세요. 그리운 옛날을 위해. 세월호 영령님들, 본래 우리 모두가 온 곳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를 골라 오셔서 못다한 이생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랜 친구들이 잊혀질 수 있을까?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랜 친구들이 잊혀질 수 있을까? 그리운 지난 날을 어찌 잊을까? 오랫동안 함께했던 내 친구여, 그리운 옛날을 위해 우리 우정의 잔을 함께 드세요. 그리운 옛날을 위해.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시민연대 대표 임병택입니다. 12해가 지났군요. 다들 그러셨겠지만 그날 TV를 보면서 배가 기울어지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물 위에 드러나 있었지요. 배가 침몰하더라도 오래 떠 있으니 승객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마침 저는 구조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해경이 세월호 위에
올라가기까지 해서 모두를 구출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침몰한 뒤로 304명,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놀람과 슬픔, 환함이 12년이 흘렀어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단순히 슬픔이라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엷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을 얽힌 여러 의문점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다른 데는 출항을 안 하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했는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풀리지 않은 의문과 함께 하는 슬픔이기에 열두 해가 지나도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슬픔만 나누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의문이 풀리도록 애쓰겠다는 다짐도 하는 자리입니다. 함양 시민대 회원들과 여기 모신 분들의 마음을 모아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같이 떠나지 않게 하늘로 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런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함양 시민연대 대표 임변택,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추모 의식은 마치고 곧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영상으로나마 감독님께 저희가 좀 궁금한 걸 여쭤봐서 감독님께서 영상으로 그래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감독님과의 시간이 있으니까 끝났다고 우르르 가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주세요. 영상 부탁드립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분단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경찰에 협력하던 우위 청년단체와 이에 맞서던 부장대의 보복성 공격이 맞물리며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다. 6년 동안 3만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이를 제주 4.3이라 기억한다. 남쪽 바다 제주에서 태어난 성필은 제주 4.3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완성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돌이킬 수가 없었고 돌아갈 곳조차 없었다. 항암 폐쇄 병동에서 TV는 유일한 통로였다. TV를 통해 더 큰 세상의 고통을 마주했다. 승객은 대부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는 현재 뱃머리를 제외한 선체가 뒤집힌 채 너 때문에 난 즉사 니들이 그따구로 이 배를 운전 (2014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곧 감독님 영상이 곧 나올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잠깐 틈을 타서 말씀드리면 이거 끝나고 혹시 영화의 뒷풀이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바닷소리, 강남의원 뒤에 있는 바닷소리 민물촌이라고 하는데 그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진 학생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주위에게 공동 연출자 촬영을 맡은 부성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부성필 감독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먼저 다가와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또 영화가 된다라는 거는 네, 잘 몰랐었다가 이제 영화를 만든다고 하셔서 아 그냥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되게 신기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녔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촬영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올해 나온다고 했다가 또 이제 촬영을 한다고 그러고 또 이제 올해 나온다 그랬다가 촬영을 한다고 그러고 과연 영화는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또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뭐 제목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뭐 출연하는 사람들도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가정폭력을 하는 주인님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철균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감독님도 이제 다 이렇게 출연자로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이게 무슨 영화가 될까 막 이렇게 되게 궁금해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완성되지 않은 이 작품으로 부산영화제에 나갔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출연진들 포함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천영화제까지 이제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의 영화로 이제 완성이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냥 의도치 않았었던 이 영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되게 또 낯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네 제가 생각지 않았었던 또 영화가 완성이 돼서 오히려 또 이렇게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고맙다는 마음이 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네. 죄책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영화의 초반에 이제 철규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제 데뷔작인데 7년 전이죠.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자마자 이제 코로나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거죠. 근데 철규 형은 그때 이제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분이라서 활동 지원사가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집 밖으로 2년 동안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되게 심해지고 영화의 주인공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많은 기회를 얻었죠. 영화를 만들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는데 방에 갇혀 있는 이제 철규 형이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잘 지내냐고 하면 잘 못 지낸다고 계속 거짓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10월 29일에 이 경빈이가 이제 배를 타고 나왔다는 사실을 그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나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긴 기간 동안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노숙농성이랑 피켓팅을 이제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 어머니가 좀 기록을 좀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회를 얻고 하느라 어디 촬영 가고 막 이러느라고 그때 좀 연대를 못했던 죄책감이 있었다.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저희 영화 감독이 3명이에요. 이제 장주희, 김성환, 부성필인데 이제 김성환 감독님도 어떤 세월호에 대한 죄책감을 좀 가지고 계셨고 장주희 감독도 이제 영화에 나오지만 이제 자기 혼자 살아 돌아온 것만 같은 죄책감이 들었다는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상태로 어떤 죄책감을 시작으로 이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서로 잘 알고 있는 감독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아니 오히려 이제 기록을 찍으러 다니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영화로 이제 만든다고 해서 카메라를 서로 이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근접 촬영을 하고 이제 이럴 때가 굉장히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가까이 오는 이런 카메라를 굉장히 낯설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이 검은 물체가 슥 하고 다가오면 오히려 우리가 깜짝 놀라서 심지어는 이제 그 경빈이 아빠가
아이 시끼야! 라고 이제 욕을 할 정도로 깜짝 놀라서 이제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또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카메라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네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막 흔들리고 하는 이런 영상들은 쓸 수가 없었지만 근데 낯설으면서도 오히려 오히려 가까우면서도 낯설고 좀 멀게 느껴졌었던 네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에피소드가 좀 나왔던 장면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이제 철규 형이 이제 국내에서 번지점프가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제 그랬을 때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힘들었어요. 왜냐면 번지점프를 한다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번지점프를 할 수 없고 이제 남은 문제는 그냥 돈만 많으면 되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냥 돈을 이제 모아야 되는 건데 더 큰 힘듦이 뭐였냐면 그 방법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방송사나 어떤 이제 기업이나 이렇게 후원 받아서 철규 형 데리고 이제 외국에 가서 뛰면 되는데 그 형이 이제 영화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기의 진짜 그 목적은 번지점프가 아니고 이제 엄마의 그 자기 때문에 구박받아서 쫓겨났던 엄마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뛰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번지점프 뛰면은 자기만 뛰는 거지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거나 모든 장애인이 번지점프 뛴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신의 어릴 때 겪었던 그런 상황은 계속 그대로 남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겹쳐올 때는 좀 포기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 영화가 4.3 이제 세월호 어떤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좀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자기가 뭘 안 한다고 뭐 미안해하거나 뭐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함께하고 있는 자신을 좀 더 이제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보다는 그냥 곁에 함께 서서 그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그냥 네 저희 세월호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정말 모르시는 분들 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좀 안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가슴에 묻어둬라. 그리고 그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좋은 곳에 가 있을 거다. 네 이런 이야기들 그냥 차라리 안 해도 될 말들은 그냥 조금 접어두고 마음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지금은 우리가 12년이 되다 보니까 함께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참사나 아픔을 겪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곁에 계시면 저희처럼 함께 손 잡아주시고 그리고 같은 방향 함께 봐주시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 울어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사의 아픔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함께 진상규명되는 그날까지 내 곁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바라봐 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